그래서 저희 채널A가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워낙 당사자들 간의 사적인 문자 내용이니까 양쪽이 보여주질 않아서 저희가 원본은 못 봤어요. 원본은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 좀 취재를 내밀하게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5차례의 문자 내용 저희가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시작하겠습니다. 맥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차 메시지는 1월 15일 여사가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메시지 내용.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라는 내용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라는 내용이에요. 17일에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저 답장을 씹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했다. 그리고 18일 한동훈 후보가 국민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라며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 그러자 19일에 김건희 여사가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19일에 역시 답장을 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라며 한동훈 후보가 재차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21일 이광섭 비서실장 등이 한동훈 비대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비대위원장에게 23일 김건희 여사가 사과가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사퇴 요구 방송이 보도됐다. 25일 큰 마음 먹고 비대위를 맡아줬는데 미안하다.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재차 보냈고 한동훈 후보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원문이 궁금합니다. 양쪽에서는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5번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라는 건데요. 앞서 19일과 23일은 좀 더 양쪽에서 살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도 보실까요?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 19일과 23일에 살이 좀 더 보태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정성 논란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것.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는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 19일 문자는 이렇다는 거고요. 23일.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 아팠지만 한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한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럼에도가 들어갔느냐 무조건이 들어갔느냐 양쪽에서 진실 공방 뉘앙스 차이가 해석 차이가 대단합니다. 요거 말고 요거보다 좀 더 확대된 버전 녹색 배경에 그 화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죠. 19일 문자 메시지에 조금 더 살을 보태면 이렇습니다. 아우 복잡해요. 비대위 차원의 결정해 주시면 이런데 여기에 좀 내용이 더 붙어요. 빨간 내용으로 좀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겁니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정치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여사의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에도 생략된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내용은 이거였는데요. 살을 좀 보태면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저희가 양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최대한 다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일치의 문자 메시지 내용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까지 최대한도로 여러분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된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김재섭 의원에게 드려야겠네요. 네. 다 보셨어요? 네. 누구 말이 맞아요? 모르죠. 그거는 저도 원문을 안 봤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의 대립은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친윤 친한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뉘앙스 정도의 차이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어 몇 개, 문구 몇 개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자 내역들을 쭉 시계열로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적으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1대1로 문자를 보낸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했어요. 예를 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 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주재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가장 어떤 드러나는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익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익십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없었다면 물론 그걸 익십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답장을 해야지만이 이 모든 메시지에도 내가 대응을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사적으로 온 문자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공식적으로 대응했다라는 인상은 저는 이 시계열로 보는 이 시간 순서로 보는 이 문자의 대응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꼭 답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대응하면 그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만큼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측 인사들의 말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이유는 예.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싶었다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루트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한 이후에 행보를 이어갈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무조건 이번 선거에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진정성 여부를 제가 원문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 측의 메시지에 제가 조금 더 납득이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과를 정말 하고 싶으셨다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 사과를 하면 됐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없게 느껴질 것 같았다라는 김재섭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박승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 4일 동안 5차례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건 여사가 말 그대로 사과를 하겠다는 건데 왜 이거를 대응도 안 하고 계속 비판만 했느냐라는 게 이제 친윤 그룹의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이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아니 사과를 하실 거면 하시면 된다. 이거는 사과를 안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좀 해석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일단 정말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문자를 보낼 시간에 사과를 했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기회와 타이밍은 뭐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대통령께서 그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사과를 하시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사람의 진심을 볼 때 말이 아니라 좀 행동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5번 문자를 보내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어떤 사과를 하려는 액션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답장을 기다릴 시간에 대통령실은 그냥 움직이면 됐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고 말고의 관계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을 좀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보냈던 문자에 뭐 친한계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선 때도 사과했는데 10%포인트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과를 하겠다라는 건 지지율 떨어져도 괜찮으면 정말 그것까지 감수할 생각이 있으면 그럼에도 하라고 하면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 문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정말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 정말 미안했다고 한다면 허락을 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대통령과 상의해서 그리고 정무수석과 뭐 비서실장과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직접 사과를 할 생각이다. 당에서도 이런 정도로 알고 계셔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당내에서 좀 극단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을 좀 자제시켜 달라. 이 정도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문자를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면 하겠다. 이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박승민 최고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5차례나 사과를 하겠다라는 것은 영부인의 진정성이 있는 사과의 어떤 요청이었는데 이건 당과의 상의 없이 당시에는 아무리 대통령실이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한동훈 후보가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마치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재차 비판하고 나선 것이 오히려 뭐랄까 더 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어떤 본인의
당 리더십에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친윤계 그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는 동안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후보의 이 발언을 친윤 그룹에서는 문제 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행, 정제되지 못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여사에 대해서 말이 앙투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하셨다고 반면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결국 나에게 정무수석이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여사의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그럼 사퇴를 요구한 거냐라며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를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동훈 후보 측은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총선 당시 사과 필요성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공적으로 난 전달했다. 개인적인 문자에 답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를 못한 것까지 말씀하는 건 상황을 대단히 호도하는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민감한 얘기고요. 최대한 지금 양쪽의 주장을 제가 다 소개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앵커가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전 얘기 지금부터 안 할게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 문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전대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의 승리를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중요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서 익십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총선에 패배했다. 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 주장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저렇게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정말 예의 없다. 저렇게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당을 대표하면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두 가지적인 지적인데 저는 단순히 문자의 전후 다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 진실 공방보다도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전후 사정들이 분명히 인포메이션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요구하고 또 공식적으로 당에서 용산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의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21일 날 사퇴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노력을 하지 않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저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한동훈 후보가 이미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해서 사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과를 하는 주체는 김건희 여사예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그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주체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떠넘기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데 예의 없이 정말 그렇게 익십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은 평생을 공적인 영역에서 살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하면서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정치권으로 비대위원장이라는 공적인 공당의 대표가 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저런 어떤 요구나 사적인 뭐 필요에 의한 어떤 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본인은 평생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저렇게 대응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공적 지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오히려 지금 너무나 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지켜온 삶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만약에 저기서 어떤 뭐 사과를 해라 마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태도가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사적인 부분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막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예. 오히려 신뢰하는 측면도 있다. 나는 그래서 새로운 면을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한테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선 패배의 책임론 뜨겁게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일고 있고 문자 메시지의 해석을 두고 진위 여부까지 양쪽의 입장이 다릅니다.